근데 여기가 자, 앉아라. 송 안 쳤나? 어? 아니 여기가 실밥이 민혁아, 박민혁, 오늘 먹을 거 없나? 오늘 먹을 거 없어? 상민이는 예? 먹을 거 없어?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랬어? 에이, 근데 또 있죠. 아? 또 있죠. 그래? 자, 자리 앉아. 헬로 친구들. 튀기만 하면 돼. 나 뭐지? 아까 생일이 가서 자리 앉아라. 정면이랑 섹션이 어디요? 자, 오늘 이제 화학원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뭐냐? 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의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물질이 없거나 이른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유래되어서 나온 식이다. 물질이 없거나 이른 열량을 구하는 식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죠. 물질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물질의 온도 변화는 뭐분의 뭐냐? 뭐에는 반비례하고 뭐에는 비례하냐면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그 물질의 질량, 그 다음에 이제 출입하는 열량, 요거에 이제 반비례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래서 요 C가 뭐냐? C는 그 물질의 비열입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또는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칼로리는 몇 줄에 해당되냐? 1칼로리는 대충 4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칼로리는 4줄. 그리고 M은 뭐냐? M은 이제 질량이죠. 질량. 그 다음에 이제 요 Q라고 하는 것은 출입하는 열량이죠. 출입하는 열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된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유래된 건데,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시암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비열은 요 비열의 단위부터 볼게요. 비열의 단위는 칼로리 단위로 쓸 수 있고 줄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줄 단위를 많이 쓰죠. 물론 줄을 갖다가 칼로리로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램 곱하기 도시가 단위고, 요 M의 단위는 이제 그램이죠, 그램. 그다음에 델타 T는 이제 온도 변화량이거든요. 온도 변화. 예를 들어서 10도씨에서 30도씨로 변했다. 그러면 온도 변화량이 얼마냐면 20도씨죠. 그래서 요거의 델타 T 온도 변화죠.
요거의 단위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요 비열, 비열이고요. 그죠? 아까 적었죠?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입니다. 물질의 온도 변화. 온도 변화량. 온도 변화가 뭐 20도씨에서 만약에 100도씨가 됐다. 그럼 온도 변화량이 몇 도냐? 80도씨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하잖아요. 이 곱하고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이 줄의 단위가 나오지. 얘네들 전부 곱해 보십시오. 곱하면 이제 줄이 나오지. 줄 에너지 단위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볼래요? 이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온도 변화를 크게 하려면 얘네들이 작고 또 출입하는 열량이 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가 커지죠. 온도 변화가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고 공급하는 열량이 일정하다면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일정하다. M과 Q가 만약에 일정하다. if 얘네들이 일정하다면 온도 변화는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C분의 1에 반비례하네. 비례하네. C분의 1에 비례하네. 그죠? 비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죠. 우리가 이제 같은 태양열을 받더라도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지만 모래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름에 같은 태양빛을 받고 우리가 이제 모래 바닥에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뜨거워서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속에는 어때요? 물속은 우리가 수영도 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지.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C 곱하기 M을 뭐라 그러냐?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를 연용량이라고 해요. 또한 요 비열에다가 M을 이걸 곱한 거를 우리가 열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열용량. 그래서 열용량은 이제 일반적으로 큰 C로 나타내요. 큰 C. capacity. 그래서 이제 큰 C, 요거 작은 C, 큰 C. 작은 C, 큰 C. 작은 C는 비열. 그다음 큰 C는 열용량.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 이게 열용량이잖아. 열용량. 자, 그러면 이제 그 중화 반응 시 혼합용의 그 중화 반응을 통해서 그 얻어진 중화 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 두 개 예 중에서 이거 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화 반응 시하고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확인 10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확인 10번을 보십시오. 확인 10번.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요 확인 10번 봤나요? 봤다 그래? 그러면 이제 확인 10번을 이제 여기 적어놔. 요거지. 확인 10번에 풀이죠.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이 있겠죠? 그러면 중화 반응은 방출한 열량.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열을 주위로 방출하죠. 중화 반응 시 방출할 열량은 결국은 용액의 온도 변화에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액이 얻은 열량.
용액의 온도 변화에 사용된다. 용액의 온도 변화에 쓰인다 이거죠. 사용된다. 결국은 뭐냐면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용액이 얻은 열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용액의 비열 C용, 용액의 질량 M용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 델타 T용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용액의 비열은 얼마로 주어졌느냐? 용액의 비열이 주어졌네요. 얼마로 주어졌어요? 4 줄 퍼 그램 도시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액은 총 질량이 얼마냐? 아까 여기 볼게요. 용액이 처음에 수산나트륨 100g에 염산 100g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용액의 총 질량은 몇 g이죠? 200g. 곱하기 온도가 처음에는 25도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32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용액의 온도 변화는 32에서 얼마를 빼죠? 25를 빼줘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하니까 저걸 계산하면 이제 5,600줄이 나와요. 5,600줄을 킬로줄로 고쳐라. 결국은 여기 이제 5,600줄 얻어진다. 킬로줄로 고치니까 5.6 킬로줄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마지막 하나하고 또 이제 참고적으로 자 지금 염화칼슘이 지금 요거 자료 해석을 먼저 해놨는데 자 지금 그 두 번째는 요거죠.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비커에다가 물 증류수죠. 200g을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염화칼슘 CaCl2 솔리드 몇 g을 집어넣냐면 10g인가요? 10g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10g이죠, 맞죠? 10g이 이제 용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CaCl2 염화칼슘이죠. 10g이 용해될 때 방출된 열량, 방출된 열량이 있을 거예요. 열량 Q라자. 이건 결국 똑같이 결국은 이 용액의 온도 변화에 쓰이죠. 온도 변화에 쓰인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용액이 얻은 무엇과 같다? 열량과 같다. 그럼 용액이 얻은 열량 어떻게 구하지? C용 곱하기 M용 곱하기 델타 T용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자, C용 얼마로 주어졌지? C용 얼마로 줬냐? 4.2로 주어졌네요. 그죠? 4.2로 주었죠? 4로 안 주어주고 4.2줄 퍼 그램 곱하기 도시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얼마일까? 요거 두 개 더해야 되죠? 210g 곱하기. 자, 온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온도 변화는 처음에 위에 보니까 29 아니지. 처음에 22도씨였어요. 22도씨였는데 29.5도씨로 됐죠? 그러면 얼마를 빼야 되냐? 7.5. 그렇지. 여기에다가 29.5 빼기 22도씨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곱해야지. 이건 산수지. 산수.
산수를 하니까 이제 해놓은 거를 보겠습니다. 저스 6,615줄이 나왔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계산하니까 6,615줄이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g이 용해될 때 방출한열량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원래는 이 봐봐. 10g이 용해될 때니까 6,615줄이 몇 g이 용해될 때죠? 10g이 용해될 때니까 이걸 나누면 이제 만약에 1g이 연소될 때는 얼마일까? 661점. 그렇지, 661.5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염화칼슘의 용해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위를 이렇게 줘. 그래 661.5지 줄 퍼 그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요건 이제 10g이 연소될 때 10g당 6,615니까 10으로 나누면 1g당은 661.5줄이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그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300도씨인 금속과 또 물을 이렇게 혼합했을 때 만약에 고온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요. 그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어떨까? 똑같다. 그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있었는데 칸막이를 뺐어요. 칸막이를 뺐더니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결국은 이러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이코르. 그 다음에 뭐가 같을까?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서로 어찌해야 될까?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풀어줘야 돼. 그럼 이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어떻게 구하죠? C고 M고 그 다음에 델타 T고 고온의 물체 온도 변화 이거 아니야? and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을 어떻게 구해? 저온의 물체 비열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의 질량 저 M, M저 곱하기 델타 T저 이렇게 해서 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을 다 활용해서 다 주어질 거란 말이야. 주어지면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배웠던 산화수 증감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169페이지를 한번 펴봐라. 교과서 169페이지 내용이 가장 기본이야.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외우지 않으면 산화수 증감 반응을 이용해서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169페이지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 물론 암산으로 해도 돼요. 암산으로 되는데 다음 문제를 산화 환원 반응식을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완성해라 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산화수 증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산화하는 반응식은 증가한 산화수하고 이코르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어째야 되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 여기 대원칙이야. 모든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어. 이게 대원칙이야. 그래야만이 물질세계의 어떤 규칙성에 들어맞을 수 있어. 물질세계의 아주 정확한 규칙성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자. 알루미늄에다가 구리이가 양이온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됐고요. 구리가 섭출됐다고 했어요. 지금 계수가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럼 계수를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이 계수를 정하는 기본 방향,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주 쉬운 문제지만 이게 기본이 돼서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산화수 증감을 따져야 돼. 이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얼마지? 알루미늄 0입니다. 잘했어요. 0. 이렇게 적어봐. 구리이가 양이온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입니다.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이거죠.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의 산화수 얼마지? 플러스 3입니다. 구리의 산화수 얼마지? 0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했죠? 3 증가했네? 3 증가, 산화됐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산화수가 2 감소했어요. 그죠?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같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3과 2의 최소 공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기, 요걸 써주라고 했어. 6이 되기 위해 좌우변에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알루미늄 원자는 몇 개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 3은 6이 되죠. 그 다음에 구리 원자는 몇 개 있어야 되냐? 3개 있어야 되죠. 3개가 있어요. 3, 2, 6. 그래서 여기 2개, 3개, 2개, 3개 하면 산화하는 반응식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아주 이제 요거 끝나버리잖아. 만약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H5의 원자수를 맞춰주면 되고요. 좌우변에. 그 다음에 또 요 반응은 아주 간단한 반응이지만 이걸 알아야 돼. 요 총 전하량 6이죠. 총 전하량 6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의 대특징. 좌우변의 총 전하량은 똑같아야 돼. 좌변의 총 전하량, 우변의 총 전하량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온이 3개 있었는데 나중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온수 감소 반응이야. 이온수 감소 반응을 보면 이온의 전하수가 증가하는 반응이죠. 요게 이온의 전하수지. 요게 이온의 전하수야. 요 2개를 곱한 거는 이온의 총 전하수고 오른쪽에 어깨에 붙어 있는 게 이온의 전하수입니다. 그래서 이온수 감소 반응은 이온의 전하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꼭 기억을 하고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